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일락동 사연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영숙 씨, 72세. 춘자 할머니, 철수 어르신 편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괜찮아요. 각각 독립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일락동 701호에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요. 오늘은 그중 가장 밝고 화사한 영숙 씨 이야기예요. 72세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죠. 와, 72세의 SNS 스타라니. 하지만 영숙 씨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40년 동안의 가정폭력, 70세에 결심한 황혼이혼, 그리고 이혼 후 찾아온 더 큰 지옥. 부부 모임이라서 혼자는 안 돼.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잖아. 이제 넌 가족이 아니야.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가 등을 돌렸어요. 영숙 씨는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됐죠. 하지만 영숙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SNS를 시작했죠. 그리고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오늘 이야기 화나실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숙 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4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숙은 중매로 태식을 만났어요. 1983년, 그때는 중매 결혼이 흔했죠. 아가씨, 저 사람 괜찮아 보이죠?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영숙은 태식을 봤어요. 키가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네, 저 사람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렇군요. 첫 만남은 조용했어요. 태식은 말이 없었죠. 직장은 어디세요? 구청이요. 그렇군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중매쟁이는 계속 추천했죠. 아가씨,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돼요. 공무원이면 평생 안정적이잖아요. 부모님도 찬성했어요. 영수가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성격을 잘 모르잖아요. 알아가면 되지.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영숙은 고민했어요. 30살. 당시로선 적당한 나이였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식 날. 영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행복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집. 작은 빌라 반지하. 영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 영숙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꽤 괜찮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태식이 원했거든요. 여자가 시집 가면 집안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도 일하고 싶은데. 안 돼. 회사 그만둬. 당신이 밖에서 일하면 내가 무능해 보여. 영숙은 아쉬웠지만 따랐어요. 그게 맞는 거겠지. 태식이 퇴근했어요. 여보 왔어요? 응. 무뚝뚝한 대답이었어요. 결혼 후 태식은 점점 말이 없어졌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영숙은 예전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밥이나 먹자. 대화가 끊겼어요. 영숙은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말이 없는 거겠지.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어요. 영숙아, 우리 회사로 다시 안 올래? 자리 있어.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저녁 태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오래요. 뭐?
태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인력이 부족하대요. 저 다시 일해도 될까요? 안 돼. 왜요? 여자가 결혼하면 집 지키는 거야. 하지만 우리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벌어. 당신은 집에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밖에서 일하면 내가 무능해 보여. 그게 무슨, 딱 뺨을 맞았어요.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맞는 거야. 태식이 소리쳤어요. 영숙은 뺨을 만졌어요. 뜨거웠죠. 여보, 다음부터 말 잘 들어. 알았어? 태식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이게 결혼이야? 그날 밤, 영숙은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결국 혼자 울었습니다. 그 후 40년, 폭력은 일상이 됐어요. 태식의 변명은 항상 같았죠. 내가 너 때문에 화난 거야. 당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이 잘하면 안 때려. 영숙은 점점 작아졌어요. 10년 차, 영숙은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보,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구인한대요. 40살의 일을?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용돈이라도. 안 돼. 내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면 내가 무능해 보여. 하지만 딱 뺨을 맞았어요. 다시는 그 소리 꺼내지 마. 영숙은 경제적 독립의 꿈도 포기했어요. 20년 차, 영숙은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었어요. 여보, 친구들이 제주도 간대. 안 돼. 왜요? 집 비우면 누가 밥해? 하루만요. 토요일에. 안 된다니까? 태식이 소리쳤어요. 당신 할 일은 나 챙기는 거야. 영숙은 여행을 포기했어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왜? 남편이 또? 응. 영숙아, 참지 마. 하지만 영숙은 참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아들 준호, 딸 미숙. 두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아. 조금만 더 참자. 30년 차, 영숙에게 카톡이 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떴죠. 중학교 3반 동창회. 여러분, 30년 만에 만나요. 5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호텔 2층 연회장.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이에요. 중학교 친구들, 옛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니. 나도 가고 싶다. 저녁 태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응, 동창회 다녀올게요. 5월 20일에 태식이 TV를 보다 말고 돌아봤어요. 동창회? 네. 30년 만인데요. 안 돼. 왜요? 당신 나이에 무슨 동창회야. 집이나 있어. 하지만 30년 만이에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태식이 리모컨을 던졌어요. 안 된다니까? 영숙은 움찔했어요. 여보, 당신 없으면 저녁 누가 차려? 토요일인데 저녁 미리 차려놓고. 싫으면 나도 나간다. 당신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영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카톡에 답장했어요.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반응이 왔어요. 영숙아, 괜찮아? 몸 조리해. 다음에 꼭 보자.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은 없겠지. 창밖을 봤어요. 나는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35년 차, 영숙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폭력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죠? 의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말요? 멍이 이상한데. 네, 계단이에요. 의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영숙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38년 차. 영숙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야? 한때는 예뻤어요. 웃음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나는 누구지? 그동안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어느 날 미숙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엄마가 아빠한테 또 맞았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아빠 성격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미숙아, 이번엔 진짜 심해서. 엄마, 제발 참으세요. 참으라고? 네. 이혼하면 엄마만 손해예요. 영숙은 말을 잃었어요. 미숙아, 넌 내 딸이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서 살아요? 그냥 참고 사세요. 아빠도 이제 늙으셨잖아요. 힘도 없으실 거예요. 미숙아,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왜요? 엄마가 아빠한테. 아, 또요?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뭐, 화나게 하지 말고요. 어르신들 부부싸움이 다 그렇죠. 준호야, 이건 싸움이 아니야. 폭력이야.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요. 전화 끊을게요. 뚝. 영숙은 혼자 울었어요. 내 자식들도 나를 버렸구나. 38년 차 추석. 영숙은 혼자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나물, 탕, 갈비찜. 새벽 5시부터 준비했죠. 오후 2시 자식들이 왔어요. 엄마, 미숙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어서 와. 영숙은 반가웠어요. 하지만 미숙은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먼저 갔죠.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준호네 가족도 왔어요. 아버지, 용돈 드려요. 오, 그래. 영숙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엄마도 안녕하세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장인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미숙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저희가 건강식품 사왔어요. 준호 아내도 태식에게만 말했어요. 영숙은 투명인간이었어요. 나도 있는데.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저녁 8시. 태식이 취했어요. 아, 술 더 가져와. 당신 취했어. 뭐, 말대꾸야? 딱. 태식이 영숙의 뺨을 때렸어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요.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아빠. 미숙이 작게 불렀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호도 말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영숙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태식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바닥에 앉아 있었죠. 미숙이 다가왔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요. 창피하게. 창피한 건 내가 아니잖아. 영숙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그날 밤, 자식들이 다 돌아간 후, 영숙은 거울을 봤어요. 붉게 부은 뺨. 이게 내 인생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숙은 스마트폰을 켰어요. 몇 년 전 미숙이 사준 거였죠. 엄마, 이거로 영상 보세요. 하지만 영숙은 잘 쓸 줄 몰랐어요. 우연히 유튜브를 켰어요.
추천 영상이 떴죠. 70대 할머니의 황혼이혼 이야기. 클릭했어요. 영상 속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65세에 이혼했어요. 40년을 참았죠. 영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후회 없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을 봤어요. 황혼이혼 어떻게 준비할까? 법률 상담, 재산 분할, 주거 준비.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나도 해보자. 새벽 4시.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았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어르신, 이혼 사유가 뭔가요? 가정폭력이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40년. 변호사가 놀랐어요. 40년이요? 네. 신혼 6개월 만에 시작됐어요. 증거가 있나요? 병원 기록이요. 갈비뼈 금 갔을 때, 팔 부러졌을 때.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가능해요. 재산은요? 결혼 기간이 40년이니까 절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할래요. 이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영숙은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며칠 후 영숙은 미숙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아, 엄마 왜요? 엄마 결정했어. 뭐요? 이혼할 거야. 침묵. 뭐? 미숙이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40년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엄마,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창피해요. 우리도 창피하고. 미수가 엄마가 맞으면서 사는 게 창피한 게 아닐까? 그건 집안일이잖아요. 밖에 알려서 뭐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넌 엄마 편이 아니구나. 당연하죠.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엄마, 이혼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 이혼하려고 해. 뭐? 안 돼요. 왜? 아버지 재산 절반 가져가면 우리 상속분이 줄잖아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참고 사세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모구 다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죠. 엄마도 이해하세요. 엄마, 전화 끊을게요. 뚝.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무너졌어요. 내 자식들이 이런 말을. 2개월 후 법원. 태식은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여편네가 미쳤어. 40년 참았어요.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40년 먹여 살렸지.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가둔 거죠. 뭐? 판사가 개입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재산 분할 논의가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집과 예금, 퇴직금 합쳐서 2억. 절반씩 나누겠습니다. 태식이 소리쳤어요. 안 돼. 내가 번 돈이야. 결혼 기간 40년을 고려하면 절반이 맞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이혼 성립. 영숙은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드디어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자유야. 영숙은 1억으로 작은 원룸을 샀어요. 20평짜리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여기가 내 집. 혼자 집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조용했어요. 태식의 고함도 폭력도 없었죠. 이게 평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어나서 커피를 탔어요. 창가에 앉아서 마셨죠. 좋다. 평생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숙 엄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 엄마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토요일 오전, 영숙은 카톡 알림을 봤어요. 문화센터 친구들. 다음 주 토요일 부부 동반 저녁 모임. 장소 레스토랑 7시. 오랜만에 다들 모여요. 영숙은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갈게. 잠시 후 순자에게서 개인 톡이 왔어요. 영숙아. 응? 이번엔 부부 모임이라서 미안해. 부부끼리만 모이는 거라. 영숙은 손이 떨렸어요. 나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 30년 친구인데? 영숙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영숙은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부부끼리만. 나는 이제 끼지 못하는구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영숙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SNS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늘 부부 모임 너무 즐거웠어. 사진 속 친구들이 부부끼리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역시 부부는 함께 행복한 하루. 우리 부부들 30년 우정.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결혼 상태가 친구 관계를 바꾸는구나. TV를 켰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죠. 컵라면이었어요. 나는 부부가 아니니까. 친구도 아니야. 며칠 후 마트에서 순자와 마주쳤어요. 아, 영수가.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 그날은 미안했어. 괜찮아. 다음엔 우리 둘이서 만나자. 그래.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겠지. 순자는 금방 돌아섰어요. 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응.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트를 밀고 있는 부부들이 보였죠. 나는 혼자구나. 첫 추석. 이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영숙은 혼자 원룸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연계, 전화 연계, TV를 켰어요.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영숙은 컵라면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후루룩, 혼자 먹었어요. 가족이 어디 있어? SNS를 켰어요. 미숙이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가족 사진. 태식과 함께 찍은 거였죠. 아빠와 함께. 영숙은 지워져 있었어요. 준호도 올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영숙은 없었어요. 난 투명 인간이 됐구나. 그날 밤 영숙은 창문 밖을 봤어요. 10층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서를 쓰려고 했죠. 미수가 준호야. 엄마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끝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유튜브 추천 영상이 떴어요.
70대 할머니, 혼자여도 행복해요. 클릭했어요. 영상 속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SNS를 시작했죠. 혼자라서 외롭지만 혼자라서 자유로워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거울을 봤어요. 그래, 해보자. 스마트폰을 켰어요.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검색했죠.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계정을 만들었어요. 아이디 SILVERYOUNGSOK. 뭘 올리지? 고민하다가 셀카를 찍었어요. 70세, 이혼,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게시물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죠. 올라갔네. 10분 후 댓글이 달렸어요. 응원해요. 영숙은 놀랐어요. 또 댓글이 달렸어요. 용기 대단하세요. 팔로우합니다. 사람들이 응원해줘?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영숙은 매일 무언가를 올렸어요. 혼자 요리하는 영상. 70세의 혼밥, 외롭지만 괜찮아요. 옷 쇼핑 영상. 나이 들어도 예쁘게 입어요. 공원 산책 영상. 혼자여도 행복한 산책. 팔로워가 늘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영숙님 보고 용기 얻어요. 저도 이혼 생각 중인데 힘이 돼요. 영숙님 최고. 영숙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팔로워 3000명이 됐을 때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님,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영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날 저녁 유튜브 광고가 떴어요. 라일락 실버타운 마이너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사진 속 노인들이 웃고 있었어요. 여기면 친구도 만들고 콘텐츠도 다양해질 텐데.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몇 세이세요? 72세입니다. 입주금은 3천만 원, 월 관리비는 80만 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신청할게요. 입주날. 영숙은 캐리어 3개를 끌고 왔어요. 어르신, 짐이 많으시네요? 직원이 웃었어요. 옷이 많아요. 매일 다르게 입어야 해서요. 701호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거실에 3사람이 있었죠. 춘자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 화려하시네요. 저 이영숙이에요. 72살. 철수 씨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요즘 노인은 다르구먼. 만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영숙은 신이 났어요. 여러분, 제 인스타에 나와도 돼요? 인스타가 뭐예요? 춘자 씨가 물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영숙은 3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입주한 지 4개월 후 로비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영숙 씨, 따님이 오셨어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숙이? 네. 내려갔어요. 미숙이 서 있었죠. 엄마, 왜 왔어?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SNS 봤어요. 팔로워 많더라. 그래서 엄마, 우리 다시.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숙아. 네. 이제 엄마한테 가족은 여기 있어. 너희는 필요 없어. 엄마. 춘자 씨가 나타났어요. 영숙 씨,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가는 사람.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미숙아, 넌 엄마가 이혼할 때 뭐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잖아.
연락하지 말라고. 엄마,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돌아가. 영숙은 돌아섰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영숙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진짜 가족 소개예요. 춘자, 철수, 만석 씨가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춘자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철수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만석 씨는 작게 손을 흔들었죠. 댓글이 폭발했어요. 가족 멋져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거죠.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상을 끄고 세 사람을 봤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춘자 씨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철수 씨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6개월이 지났어요. 영숙의 팔로워는 5천 명을 넘었어요.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들. 70대의 하루. 실버타운 브이로그. 나이 들어 찾은 자유.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영숙님 보고 이혼 결심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영숙님 인생 2막 응원해요. 영숙은 매일 행복했어요. 어느 날 춘자 씨가 물었어요. 영숙 씨, 후회 안 해요? 이혼. 후회요? 영숙은 웃었어요. 하나도 안 해요. 진작 할 걸 그랬죠. 자식들은요? 섭섭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이 있잖아요. 진짜 가족이. 춘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영숙 씨, 우리 셀카 찍어요. 4명이 모였어요. 찰칵.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5천 명의 팔로워가 그녀를 응원하죠. 가끔 미숙이나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요. 하지만 읽지 않아요. 친구들도 부부 모임도 모두 영숙을 배제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영숙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춘자 씨, 철수 씨, 만석 씨, 그리고 5천 명의 팔로워들. 라일락동 701호에서는 오늘도 영숙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오늘의 룩은요. 그 웃음은 진짜예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찾은 진짜 자유로운 웃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혼한 여성에게 쏟아지는 편견들. 화나셨을 거예요. 왜 자식들이 저래? 친구들도 너무한 거 아니야? 부부 중심 사회가 문제야.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이혼한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은 마지막 이야기, 황만석 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50년을 동생만 봤다. 77세 만석 씨.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만호를 50년간 돌봤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오직 동생만 봤죠. 하지만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조카들이 나타났어요. 삼촌, 집 팔아서 돈 나눠요. 삼촌이 동생 재산 가로챘죠? 50년 희생한 삼촌에게 돌아온 건 삼촌은 가족이 아니에요. 내일도 화나실 거예요. 하지만 만석 씨도 라일락동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영숙 씨 이야기에 대한 생각 남겨주세요.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또 만나요.